오늘은 수많은 투자 자산 중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부동산과 주식, 그 중에서 저는 왜 주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꿈나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재테크 공부를 처음에는 부동산부터 시작했어요. 주변에 둘러보면 깔려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다 주인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성공 사례도 많이 보이고, 월세를 받으면서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게으르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 애틋한 로망, 음흉한 야망,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죠.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경매 학원을 다니게 됐고요. 건물의 등본을 떼서 물건 분석을 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런 부동산 투자의 흥미로운 기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공부만 실컷 하고 실전은 아예 시작을 못했어요. 나는 분명히 돈을 벌려고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는데 돈이 벌리기는커녕 그냥 공부하느라고 책값만 더 나가는 거예요. 실전이 없으면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액으로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재테크 책에서 경제신문을 구독을 하라는 추천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부동산면을 더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면 앞에 있는 증권, 기업 이런 다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읽다 보니까 기업이나 증권에 대한 상식도 조금씩 생기고, 상식이 쌓이니까 관심도 더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었죠. 한 2년 정도 경제신문을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부동산의 속도와 주식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 능력이 부동산이 돈을 버는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투자 상품, 말하자면 자산으로 돈을 버는 원리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왜 돈이 벌릴까요? 부동산이 우리에게 왜 돈을 벌어주죠? 주식이 우리에게 왜 돈을 벌어주죠? 보통은 시세 차익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 샀을 때와 나중에 팔 때의 가격의 차익만큼 내가 돈을 벌게 되죠. 이 시세 차익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 자산을 보유하면 시세 차익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을 때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죠. 이런 투자 자산의 시세 차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투자 자산이 돈을 버는 능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한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상품을 고를 때 그 자산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돈 버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동산은 오르고 어떤 부동산은 덜 오르는 차이가 생기죠. 각각의 부동산이 돈을 버는 능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업의 주가는 오랫동안 올라왔는데 어떤 기업은 막 상장 폐지당하고 사라져서 휴지 조각이 됐어요. 이런 차이도 각각의 기업이 돈을 버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세의 변동은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시세의 변동에 앞서서 그 투자 자산이 갖고 있었던 돈 버는 능력,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자산에 투자를 하면 시세 차익은 필연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신문을 통해서 배운 것은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이 부동산이 돈을 버는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동산 자산, 강남의 아파트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의 주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돈 버는 능력을 기반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강남권에 있는 어떤 아파트, 국민평수 34평입니다. 월세가 1억에 38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받는 월세는 4,560만 원이죠. 보증금 1억을 뺀 25억을 집의 가격으로 보고 1년 월세 4,560만 원을 집값인 25억으로 나누면 0.018, 아파트를 샀을 때 돈 버는 능력 기반의 순수익률은 1.8%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320조 정도 돼요.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올해 예상 순이익이 48조라고 합니다. 단위가 커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1년 동안 돈을 벌어들인 거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48조 나누기 320조, 한 0.15 정도 돼요. 그럼 삼성전자의 돈 버는 능력 기반의 순수익률은 15%인 거예요. 투자 대상의 총 가격 대비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의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면 비율상으로 삼성전자가 강남 아파트보다 거의 9배에서 10배를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으로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지만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부동산의 일반적인 월세 수익률보다 높은 순수익률을 기록하는 회사는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은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순수한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돈 버는 능력의 미래 예상치를 기반으로 시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렴이 돼요. 우리가 시세 차익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내려고 하면은 이런 배경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돈 버는 능력을 비교해 볼게요. 기업 활동의 생산성이 주거 활동의 생산성을 능가해요. 물론 주거 기능은 인간 사회에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인류가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동력은 경제 활동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 활동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 활동에 간접적으로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몰라도 겁내지 마시고 증권계좌 개설부터 해보세요.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4년 전에 2014년 10월 8일이에요.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월급 타고 남은 돈 6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월급 받고 카드비 나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털려 나가고 그러나서 진짜 남는 정말 조그만 돈들을 증권계좌에 넣고 꼭 그 적금 들듯이 주식을 계속해서 샀어요. 막연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지도 않은 돈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계속 배우고 모으고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증권계좌에서는 몇 억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온 기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꼭 시작해서 이런 경험을 같이 누렸으면 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주식 투자에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아직 더 인기 있는 이유, 왜 주식하면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의상하고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